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코로나 관련된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란에서 제2의 대유행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보면요, 미국의 경우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네. 우리 증시에도 지금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죠. 예.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계속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탈출 이후에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폭락했습니다. 무려 이 6.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5.27%포인트가 빠졌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2.0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예. 그나마 장중에는 2100이 무너졌다가 참 동학개미들의 치열한 분투로 조금 가까스로. 올라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경제 회복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라는 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큰 걱정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락다운을 조금씩 해제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셧다운 더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이 커진 데다가 예. 최근에 보시면 또 안타깝게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늘었잖아요. 대규모 시위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는 사실은 방역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까지 모여진 것이고 그렇죠. 또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을 재개하라라고 요구했고요. 예.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다시 재유행입니다. 예. 일단 심각한 주들이 있어요.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예. 쪽은 지금 적게는 한 30% 이상 이 일일 확진자가 늘었고요. 예. 또 이 42%에 달하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2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말씀드린 주들은 일일 확진자가 한 1000여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 이 400명, 300명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폭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재유행 공포가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조짐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희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라든가 소매 상품 판매량 또는 이제 고용 지표 일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전체적인 기조는 암울한 거였어요. 예.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을 3년 장기로 봤더니 올해는 한 9.3%, 내년에는 6.5%, 내후년 2022년에는 5.5%. 대체로 이 실업률이 좀 장기적으로 악화일로를 걸 것이다라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깔고 네네. 여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미국 경제는 다소 좀 암울한 기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유행 조짐에다가 이런 경고도 나왔고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욕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지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대선이죠, 대선. 그렇죠. 당장 대선을 11월 앞두고 대선인데 있고. 지금 코로나가 재창궐 하면서 문제가 되는 곳들. 네. 이 어찌 보면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지지 지역 예.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지지를 보냈던 주들이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예. 공교롭게 조금 전에 언급한 코로나19 재창궐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고요. 예. 다 지난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작게는 플러스 1%포인트 높았던 지역부터 플러스 8%까지 있는데 예. 지금 모두 다 마이너스거든요. 여기서 예. 마이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대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트럼프는 참패할 것이다. 지금 이제 한 그 정도로 5개월, 여론이 안 좋아요? 5개월 네. 남아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발등의 비상이고요. 예. 코로나 창궐 지역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유행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네. 선거 유세를 하러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 시위대한테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유세는 네. 또다시 스테디움에 그러군요.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양상으로 진행되거든요. 예.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뭐 유명합니다만 예.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예.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마스크를 거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리더가 지금 코로나19 별거 아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잘 통제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당장 아주 지난 현지 시간 10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이 캠프를 방문했는데요. 이 버지니아의 알링턴 사무소를 갔어요. 수십 명의 참모들하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뒷모습인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펜스 팀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글을 달아서 올렸는데 보니까 버지니아주의 이 방역 가이드라인 제1호를 어긴 거예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저거 바로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CNN이 보도하기는 트럼프 캠프는 지금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수칙 자체를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CNN에 대해서 여론조사 가짜다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바심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투명한 대처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유럽연합이 또 돌연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been accompanied by a massive infodemic. So we are clearly mentioning Russia and China, and we have sufficient evidence to do such a declaration.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대놓고 중국을 비판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이럴까요? 그동안 WHO와 그래도 EU는 기류를 좀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을 맹비판했죠. 이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 지난 4월에는 러시아는 가짜뉴스 진원지라고 비판한 바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때 빠져 있었는데 이제 EU 보고서에 가짜뉴스 진원지로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4월에 나왔던 뉴스들, 예를 들면은 뭐 이 주 프랑스 이 중국 대사관에서 유포했던 자료들 이런 데 보면 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이 방역을 소홀히 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인종차별을 하는 발언을 프랑스 외교관들이 했다. 이런 뉴스도 이제 중국발로 실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에 바이러스 퍼뜨리는 것들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중국이 희생을 당하면서 감내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EU가 지금 시간이 한 2달 정도 흘러서 보기에는 상당히 악의적인 보도였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는 그동안 경제 대상으로서의 중국을 상당히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제해왔지만 이제는 이 중국이 좀 도를 넘어선 이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공세로 나섰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과 중-EU 외교 관계에 어떤 마찰, 영향을 불러올지 지금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도 좀 볼까요? 지금 아베 총리도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면서 도쿄 올림픽마저 축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아베 총리는 완전한 개최를 여러 번 강조를 해왔었죠. 보시겠습니다. アスリートも観客もですね、安心して参加できる、完全な形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 결국 완전한 형태의 도쿄올림픽은 물 건너 간 건가요? 완전이 아니고요. 거의 현재로는 반은 언택트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대부분 하게 되고요. 무관중 경기요? 심지어는 이제 가장 꽂힌 개회식과 폐막식에 선수단 입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촌에서 외출 자제하고 숙소에만 있어야 되고요. 성화봉송의 거리도 단축하고 그래서 한 200여 개 항목에서 대부분 다 축소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제 1년여 남았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열릴 때쯤, 내년쯤 됐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더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국제 IOC 위원회하고 지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합의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상당히 좀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바이러스를 방치했다가 올림픽도 놓치고 방역도 놓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조 바이든 후보하고 지금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베 총리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떨어졌나요? 2012년 처음 총리 됐을 때 59%였던 지지율이 예. 사실은 코로나 긴급 상황에서도 40%를 간신히 유지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현재는 29%로 떨어져 있어서 예. 일본은 이제 마의 20%가 있는데 마의 20%. 간당간당. 20%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네. 10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가 거둬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총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물러나든가. 20%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군요. 맞습니다. 아니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총선거에 들어가든가. 예. 이제 이런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렵죠. 바이러스 못 잡죠. 올림픽은 무산되죠.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조만간 뭔가 이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BS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참 21대 국회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쉬운 적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넉 달 이상 걸려서 원구성이 마무리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특별하게 어떻게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야 간에 이제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사흘간의 말미를 좀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 대표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모색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당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절대 못 준다. 법사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주말 동안에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이것이 원내 협상의 타결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뭐가 진실인지 서로 좀 엇갈린 주장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합의안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한의 양보안이었고 모든 노론자의 상임위를 양보한 안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가합의안을 거부한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소위 의석 비율에 따른 11대 7, 11대 7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도대체 7개 상임위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상임위가 이렇다고는 저희들이 제안받았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원내 대표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11대 7, 그다음에 야당이 가져가야 할 7개 상임위가 뭐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영 대표가 의원총회에 가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비토를 당한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법사위원장 없이는 원내 구성 협상 의미 없다라고 하는 당내 강경론에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의 대부분의 정서라고 하는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3선 이상 의원들이 이제 3선 이상들이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장 아무도 안 맡을 거야 라고까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15일 날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은 법사위원장 없이는 우리 더 이상 상임위원장에 연연하지 않겠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8개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도 정말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일의 말미를 더 얻긴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좀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 그럼 7개 상임위원회를 받고 그다음에 법사위의 어떤 기능을 조정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을 받는 방안이 하나 있을 테고 하나는 이제 더 극적으로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의 여당의 기세를 봐서는 법사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던 싱가포르 회담, 오늘로 꼭 2년이 됐다는 소식 앞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지금 북미 관계도 점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tremendously successful.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그릇된 분쟁과 관행들을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저 때만 돼도 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북미 대결 70년 만에 역사적인 세계적 그러니까요. 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흥분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다음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예. 자, 이게 김정은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신이다. 친서를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날 판문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여정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고 이호 여사를 추모하는 하환, 초화와 조임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전만 해도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예. 오늘 1년이 더 지난 오늘 보면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성권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북미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계속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을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뭐라고 예. 그랬냐면 더 이상 미국 집권자,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적선전용 그런 선물 보따리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얼만큼이나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전 보따리는 던져주지 않겠다. 이건 철저히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법해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면 핵실험장 폐기했죠. 그다음에 미군 유해를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억류됐던 미국인들 풀어줬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많은 걸 양보했다고 말할 법한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던 대북 제재,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들 제대로 못 얻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법도 하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리성권 담화 내용에 상당히 날이 서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여지를 남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성권 외무상이 말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냉면이 넘어갑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말이 거친 사람인데 오늘 그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미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우정이 친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싱가포르에서 맞잡았던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북미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고 예. 크게 보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던 그 북미 간의 대략적인 합의 예. 이 큰 틀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보면 북미 관계 완전한 파탄을 선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구나 이런 담화도 대외용 매체에만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예. 볼 수 없게 네. 바깥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 예. 이쪽 언론 매체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수위를 아주 치밀하게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시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미 국무부의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유연하게 북한과 접근할 의향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미국 입장에서는 2018년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5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제가 볼 땐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이 지금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최대 전략 목표는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실 유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서거나 그렇습니다. 핵 실험을 한달지 아니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윤추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